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여기는 수원 롯데몰 오개 주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차차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제가 차차소에서 리뷰할 차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제가 드디어 캐스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카에서 캐스퍼 출시 기념으로 캐스퍼 5시간 시승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캐스퍼를 예약을 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튜브에서 봐왔던 캐스퍼를 드디어 실물을 보게 됐어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도 아마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을 텐데 얼른 예약하세요. 이미 예약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예약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롯데몰까지 와가지고 예약을 해서 이렇게 차차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캐스퍼는 현대에서 나온 약간 SUV를 표방한 경차입니다. 일단 외모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전조등이고 방향지시등이 이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버전은 터보 버전이 아닌 것 같아요. 터보 모델은 여기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휠 같은 경우에 깡통휠은 조금 더 내추럴한 모습인데 얘는 옵션이 넣은 휠인 것 같고 일반 SUV 차들처럼 바퀴와 휀다 사이가 되게 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인은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면 이런 굴곡이 거의 없고 박스카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일자인데 캐스퍼는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굴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캐스퍼가 되게 다양한 색깔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톰브라운 카키라는 색도 있는데 소카에서 비인 거는 흰색이에요. 흰색.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원래 자동차 살 때 흰둥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캐스퍼 흰둥이는 뭔가 약해 보이고 되게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SUV 같은 느낌을 좀 내려면 톰브라운 카키나 빨간색 추천. 그리고 캐스퍼가 손잡이가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1열 손잡이는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인 경차들처럼 1열 손잡이는 여기에 있는데 2열 손잡이가 안 보이죠. 레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모닝은 그냥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2열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 약간 플라스틱 형태로 2열 손잡이가 되어 있어요. 스파크 같은 경우가 2열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캐스퍼도 2열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미등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향키, 여기 리어등 여기도 있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게 돌출형이 아니에요. 이 현대 로고조차도 내부에 들어가 있고 겉에 커버가 하나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보면 약간 좀 모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여러 캐스퍼 광고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루프렉이 다 달려있는 걸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카에서 렌트를 한 버전이다 보니까 풀옵션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아쉬운 게 루프렉이 없어요. 루프렉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그래도 순정으로 루프렉을 옵션으로 달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가 좋냐 하면 루프박스를 달기 위해서는 가로바를 달아야 되거든요. 가로바가 있어야지 위에 올리잖아요. 혹시 모닝이나 레인 또는 순정 루프렉이 없는 다른 차량들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차들을 보면 이 문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가로바를 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루프박스를 올리는데 이 문 안으로 가로바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보기가 싫은데 캐스퍼는 순정 루프렉을 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썬루프도 옵션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없어요. 아무래도 쉐어링 카다 보니까 옵션을 많이 안 단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캐스퍼 외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내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레이보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이네요. 높이는 괜찮아요. 높이는 아주 괜찮고 다리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운전할 때 살짝 쩍벌해서 하거든요. 이 쩍벌해서 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답답하네요. 레이는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게 좀 더 넓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넓지가 않네. 그래서 강제 공선 모드가 되는 그런 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한번 볼게요. 차 시동을 걸고 여기 가운데는 풀컬러 LCD인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은 컬러 LCD는 아니에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제 경계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옵션 보면 기능 자체는 제 니로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8인치라고 하는데 크기가 조금 작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면 요즘 현대기아차 거의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른 점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신차들은 왼쪽으로 많이 옮기긴 하는데 제 니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볼륨 올리고 내리고 모드 바꾸고 이런 것들
옵션들, 모던 트림에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들어가 있는데 옵션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적, 이런 소리가 납니다. 센터 패시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뭐야 이거 레이인가? 착각을 했어요. 레이도 기어봉이 여기 있죠.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앞쪽 센터 패시아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공손 모드 다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어봉 때문이에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되게 웃긴 게 통풍 시트는 운전석밖에 안 돼요. 그렇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노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한번 누르면 험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눈길, 모래길, 진흙길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안에 뭘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을 나름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USB 포트, 암레스트. 레이는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서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세워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우면 뒷자리를 침범을 해요. 아, 이거 좀 안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보다 넓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제가 2열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운전석을 조금 앞으로 당겼어요. 제가 운전하기 편한 모드로 1열 시트를 당기면 이렇게 2열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경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넓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여러분, 1열 조수석을 일반인들 사이즈로 딱 맞춰놓고 제가 2열에 앉으니까 여유가 생기네요. 1열에 앉았을 때는 저 센터 패시아 때문에 막 다리가 이렇게 쪼이고 되게 힘들었는데 2열에 앉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머리도 제가 앉은 키가 되게 큰데도 공간이 많이 남고,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모드로 하면 이 2열이 슬라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돼요. 그러니까 의자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운전석이랑 보조석처럼 이 시트를 뒤로 이렇게 제낄 수가 있어요. 그게 레이나 모닝에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여기는 낮은데 일부러 2열과 1열에서 사람들 머리 안 닿게 하려고 여기를 위로 쫙 올려가지고 제가 허리 이렇게 삐고 일부러 머리 대이려고 하면 대일 정도. 그리고 그냥 앉으면 좋네요. 그리고 레이나 모닝 같은 경우, 또는 제 니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 1열 의자 시트와 바닥 사이가 되게 딱 붙어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좀 높아가지고 다리도 넣고 이렇게 있으면 편하네요. 앞좌석에 그 답답함도 없고 이렇게 쩍벌도 할 수 있어요. 2열의 무언가 기능 같은 거는 네,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차 그렇죠 뭐. 자, 이렇게 캐스퍼 내부를 한번 봤고요.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4차소의 캐스퍼를 리뷰하러 온 이유, 캐스퍼가 홍보할 때 차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라고 되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차박하기가 괜찮은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통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스퍼는 여기를 좀 더 깊게 파놨어요. 거진 한 20cm 정도로 깊게 파놔가지고 골프백 같은 걸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레이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그러면 이제 캐스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접는 방식은 레이랑 똑같아요. 당기고 툭 하면 들어가는데 저 또 걸리네요.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툭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2열이 폴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깡통은 이렇게 분할 폴딩이 안 돼요. 벤치 폴딩이라고 해서 5대5 분할 폴딩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접히는 스타일이고요. 얘는 모던 트림이기 때문에 5대5로 이렇게 분할 폴딩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열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캐스퍼의 가장 큰 장점, 1열 폴딩. 자, 다시 1열 폴딩. 싸늘하다. 여러분 좀 이상한데요? 1열 폴딩. 왜 폴딩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폴딩이 안 되는 게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던 트림이 1열이 풀 폴딩이 되지가 않습니다. 레이는 깡통도 보조석이 폴딩이 되잖아요. 레이 생각하고 보조석은 당연히 풀 폴딩이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최고 풀옵션이거나 모던 트림에서는 컴포트 모드를 넣어야 이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이 보조석도 풀 폴딩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폴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접으면 여기까지밖에 폴딩이 안 돼요. 그럼 모던 트림으로도 풀 폴딩이 안 되네요.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컴포트 옵션 40만 원이던데. 뭐야, 이러면 제가 누워서 하는 걸 테스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1열은 모던 트림까지는 풀 폴딩이 안 되고 윗단계의 트림의 경우에는 풀 폴딩이 되고, 모던 트림에서 저 풀 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컴포트 모드를 넣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완전히 누워보진 못할 것 같고, 이대로 한번 들어가서 차박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이것도 내려앉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풀 폴딩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리는 누울만 하네요. 컴포트 옵션이 없어서 이게 아쉬워서 그렇지, 이 가운데 풀 폴딩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누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는 충분히 되고, 이렇게 누웠을 때 높이는 이 정도네요. 레인 안 되었었는데 데이고, 사이드도 이 정도. 두 명이 눕기에는 약간 좁을 것 같고, 높이도 살짝 조금 아쉽네요. 불편해 죽겠어요. 아이고, 일어납시다. 아무튼 여러분, 공간이 1열이 풀폴딩이 되면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풀폴딩이 안 돼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길이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리는 닿는데 조금 편하네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일로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풀폴딩이 되면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한다거나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높이. 이렇게 완전히 올라왔다고 쳤을 때, 보이시죠? 꾸깃꾸깃 거리는 거. 지난번에 레이는 물론 루프탑 텐트가 있어서 그런 건 있기는 했었지만 약간 이렇게 허리를 필 수가 있었는데, 얘는 날짜로 없습니다. 허리 절대 못 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아늑하고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옆으로도 제가 180cm가 넘는데도 이렇게 다리 펴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뭔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지금 꾸깃꾸깃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쉽네요. 네, 일단 내부 차박 공간은 이렇고요.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2열 들어가는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2열을 평탄화를 하고 차박을 해서 다리를 펴고 잔다라고 했을 때, 저번에 2열 발매트 샀던 것처럼, 또는 캠핑 박스가 됐던 나무 하판이 됐던, 여기는 일단 채워야지 다리를 안 떨구고 이렇게 쭉 펴고 잘 수 있을 거고, 제 니로도 마찬가지지만 캐스퍼도 당연히 차박을 한다라고 하면 이 2열 헤드레스트를 뺄 거예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밑에 두고 이제 차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1열이 지금은 풀폴딩이 안 돼서 확실히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를 다른 걸로 막았다고 해도 여기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허리가 안 나가겠죠. 여기도 예전에 제가 샀던 2열 발매트 시트를, 아니면 놀이방 매트를 1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평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하판으로 이렇게 막는다던가 해가지고 평탄화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차에 제가 2열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드 옵션이 안 달려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열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 옵션을 달면 2열을 예전에 아이오닉처럼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당겼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2열 시트를 앞으로 쫙 당기면 1열과 2열 사이 이 공간은 평탄을 안 해도 되겠죠. 대신 2열 시트가 앞으로 온 만큼 트렁크 포함해서 뒤에 공간이 많이 남을 테니 여기만 이렇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캐스퍼가 뭐라 딱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차박하기에 정말 좋은 차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1열 풀 홀딩을 하려고 하면 모던에다가도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 되고, 이왕 제대로 차박을 하려고 하면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딩 시트도 트림 자체를 모던에서 한 단계를 더 올리듯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트렁크 이 깊은 공간, 여기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앉아보니까 1열이 풀 홀딩이 되면 그래도 경차 차박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었어요. 전조등 켜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오, 예쁘네요. 깜빡이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깜빡이는 여기 들어오고, 여기 위에 눈이 깜빡이가 됩니다. 뒤에서는 여기 꽁지가 깜빡이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디자인은 예쁘네요. 근데 흰색은 별론 것 같아요. 흰색 사지 마세요. 흰색 사면 캐스퍼의 장점이 하나도 안 드러나.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여러분, I've tried 제가 and 리뷰를 I 마치고 failed. 승차감은 어떤지, 주행감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차를 끌고 나와봤어요. 경차 같은 경우에 가벼워서 너무 막 이렇게 날뛰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런 느낌도 없고 주행감이 되게 좋습니다. 캐스퍼도 레이처럼 전면 창이 되게 크다 보니까 시야도 훨씬 넓고요. 경차기도 하고 4단 미션이다 보니까 RPM이 갑자기 툭툭 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새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소음도 적고요. 그리고 레이가 풍절음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캐스퍼는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Just me.
아, 그리고 주행 느낌이 뭔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괜찮네요. 그래서 운전하기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방금도 덜커덩거리는데 지나갔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가요. 아, 그리고 차를 제가 이렇게 몰고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돈을 내고 옵션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도 레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을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반자율주행 여러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HDA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반자율 주행이 되는 그 기능을 쓰면 운전할 때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면 제주도까지 퇴근박하고 막 이랬던 거, 그게 사실 가능했던 것도 반자율 주행이 있으니까 운전 피로감이 되게 줄어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 반자율 주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알아서 차로 유지도 시켜주고, 속도도 지정된 그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운전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핸들을 놓고 막 이렇게 잔다거나 뭐 안 되죠. 이거는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진 않고 똑같이 운전을 하는 자세로 이렇게 주시도 하겠지만 확실히 덜 필요하거든요. 니로가 좌식이 힘들다고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함부로 스타렉스나 뭐 레이나 이런 차로 기변을 할 수가 없는 게 반자율 주행 역할이 커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기변을 못했는데 이번에 캐스퍼가 나오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옵션으로 넣거나 인퍼레이션 트림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스퍼가 내부 공간만 나온다면 반자율 주행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캐스퍼에 들어간 반자율 주행이 제 니로에 들어간 만큼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반자율 주행을 하다가 30km 이하로 떨어지면 반자율 주행이 자동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 계속 섰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경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캐스퍼는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켜볼게요. 켜서 속도 설정 80km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반자율이 됩니다. 계기판에 보면 차선이 보이고 이 차선을 인식했다라는 표시도 보이고요. 핸들이 차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도 됩니다. 참고로 제 니로에 있는 HDA처럼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레이에는 없어요. 돈 주고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레이가 사실 내부 공간이라는 거 되게 좋은데, 근데 캐스퍼에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사던가 모던 트림에서 옵션으로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딴 차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좀 냈었어요. 쫙 밟아봤어요. 근데 확실히 경차는 경차네요.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풍절음은 확실히 레이에 비해서 없기는 하지만 주행을 하면서 나는 이 소리 있잖아요. 바닥면과 이 접지면으로 나는 소리, 그 소리는 확실히 경차답게 좀 나기는 나네요. 자, 여러분, 차량 반납지로 도착을 했고요. 현대에서 새로 출시한 경차인 캐스퍼, 오늘 차차소 주인공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캐스퍼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차박하기 좋은 차로 봤을 때는 확실히 경차들 중에서는 레이가 갑이고요. 캐스퍼에 또 장점이 있어요. 흰색 차라서 사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레이보다 조금 더 트렌디하고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있는 부분, 그거는 정말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내부 공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경차 차박하기 좋은 차로 구매하기에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차박을 스텔스 차박만 한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정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차박을 한다라고 하면 레이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소 캐스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차를 반납을 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실 재미없으셨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